들어가는 말,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하여.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젊었을 때 이렇게 안 했더라면 지금 좀 더 편했을 텐데. 그때 그 돈만 아꼈어도 지금은 걱정 없이 살 텐데. 나이가 들면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무엇을 후회하게 되는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돈을 쓸 필요가 없었어. 그 돈이 지금 내 손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젊었을 때 미리 준비하지 못했거나 준비를 했더라도 엉뚱한 곳에 돈을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하는 절대 아끼지 못해서 비참한 노후를 맞이한 지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쉽게 빠지는 함정들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 편한 노후를 맞이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조사비 7년보다 내 노후가 먼저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조사에 초대됩니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환갑잔치. 특히 한국에서는 이런 정조사 참석이 의무처럼 여겨지죠. 체면이라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정조사비로 쓴 돈이 총 얼마일까요? 어느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조사비로 쓴 돈만 모았어도 지금 노후자금 걱정 안 하고 살았을 텐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한 달에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정조사비로 지출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지금은 쓰지만 나중에 내 차례가 오면 다 돌려받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정조사에 초대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정조사비를 아끼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젊었을 때 냈던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조사비 때문에 노후가 불안한 사람들. 평생을 직장인으로 살아온 김 씨는 은퇴 후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정조사비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친척, 친구, 회사 동료, 심지어 몇 년 만에 연락 온 사람의 결혼식에도 참석했습니다. 나는 받았으니까 돌려줘야지. 언젠가 내 자식 결혼할 때도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에는 돈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자신의 아들이 결혼할 때쯤 되자 김 씨는 기대했습니다. 이제 내가 쓴 만큼 다시 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냈던 사람들은 이미 연락이 끊겼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조사비로 쓴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경조사비를 줄이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조사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현명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만 집중하기. 정말 의미 있는 관계에만 참석하고 단순한 의무감으로 가지 않기. 친한 친구, 가족, 오랜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만 정성을 다하기. 적정선 늘 정해두기. 한 달에 쓸 수 있는 정조사비 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그 이상은 쓰지 않기. 나는 한 달에 10만 원까지만 낼 거야. 이렇게 기준을 정하면 부담이 덜합니다. 형식보다는 마음을 전하는 방법 찾기. 꼭 참석하지 않아도 축하나 조의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꼭 돈을 내야만 예의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기.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면 남는 건?
정조사비를 줄이면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느낄 겁니다. 나 괜히 남을 의식하면서 돈을 낭비했구나. 그 돈이 내 통장에 남아있을 때,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결심하세요. 신앙보다는 내 노후가 먼저다. 정조사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여야 합니다. 자식에게 퍼주다 내 노후가 사라진다.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릴 때는 학원비, 대학 등록금, 용돈, 커서 결혼할 때는 집 마련까지 도와주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우리 얘만 잘 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깨닫게 됩니다. 70대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 하나가 바로 자식에게 너무 많이 줬다 입니다. 결혼할 때 집을 사주고 생활비를 대주고 손주 용돈까지 챙겨주다 보면 정작 자신을 위해 남는 돈이 없습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야 하는 상황이 오고 맙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우리가 모시고 살기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들도 자신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를 챙기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힘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어색해지고 결국 부모는 내가 괜히 부담을 줬구나 하며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이 커지는 것이 오히려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내 노후는 내가 챙겨야 한다.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식들.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서울에 사는 72세 박할머니는 젊었을 때 남편과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힘들어도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죠. 큰아들이 결혼할 때 박할머니는 1억 원을 보태주었습니다. 작은아들이 결혼할 때도 같은 금액을 맞춰주었죠. 자식 키우면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할머니는 남편이 남긴 돈과 자신이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큰아들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집 팔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생활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박할머니는 처음엔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막상 집을 파려고 하니 불안해졌습니다. 이 집을 팔면 이제 더 이상 내 집이 없습니다. 자식에게 완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작은아들도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혹시 남은 돈 있으면 나한테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지금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한데 나중에 꼭 갚을게요. 박할머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큰아들에게 기대서 사는 것도 부담이고 작은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걱정이었습니다. 결국 박할머니는 집을 팔지 않기로 했고 작은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자 작은아들은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큰아들은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것이 오히려 부담이 덜 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박할머니가 자식들에게 모든 걸 내어줬다면 지금쯤 자식들도 부담을 느끼고 박할머니도 불안한 노후를 맞이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식에게 주는 것을 멈추는 용기. 부모라면 자식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것이 자식에게도 도움이 된다. 돈이 없어서 자식에게 의존하게 되면
자식도 부모도 불행해집니다.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은 돈을 내가 다 쓰는 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부모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커주지 않는다. 노후자금은 건드리지 않는다. 자식이 힘들다고 해도 내 노후자금을 떼주는 순간 내 삶이 불안해집니다. 급할 때만 일하는 말에 속지 마시라. 부모가 돈이 없으면 결국 자식이 더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상속은 늦출수록 좋다. 미리 재산을 다 물려주면 나중에 부모가 필요할 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쥐고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자식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경제적 어려움이 자식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도 중요하지만 내 노후가 더 중요하다. 자식에게 돈을 아껴서 그 돈을 어디에 쓸까요? 바로 내 건강과 내 행복을 위해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생만 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애들이 힘들어할까봐 나 혼자 편하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시나?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부모가 불안한 노후를 보내면 자식도 그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결심하시라. 내 노후를 위해 돈을 지키겠다. 자식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더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온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바뀌어 보세요. 은퇴 후 투자의 유혹권을 지키는 것이 버는 것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르신, 예전 같은 때 은행에 돈 넣어도 받자 이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투자만 하면 안전하게 돈을 불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 있나요? 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확실한 투자처를 알고 있어. 나도 넣었으니까 너도 같이 하면 좋아. 나이가 들면 은퇴 후의 삶이 길어집니다. 예전에는 60세면 노인이었지만 요즘은 70세, 80세도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 남은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걱정이 커지죠. 노후를 대비한 재산이 충분치 않다면 돈을 좀 더 불려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쓸데없는 투자로 돈을 날린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하면 괜히 돈을 불려보겠다고 했다가 결국 다 날려버렸는데 이런 후회가 가장 많습니다. 은퇴 후 투자의 유혹 내 돈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몇 년 전 68세였던 이 할아버지는 친구에게서 한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형님, 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완전 확실한 투자야.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서 이걸로 돈 좀 굴려야 해. 이 할아버지는 한평생 성실하게 일하면서 모은 돈 2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매달 이자로 생활하는 게 계획이었죠. 그런데 친구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은행 이자가 너무 낮다. 이대로 두면 돈이 줄어드는 거 아니다. 결국 친구를 따라 1억 원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돈이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그 회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나머지 1억 원이 있었기에 생활은 가능했지만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는 깊은 후회 속에 살았습니다. 그냥 은행에 놔뒀으면 지금까지도 그 돈이 남아있을 텐데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노인을 노리는 투자 사기 왜 어르신들이 더 잘 속을까? 요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점점 더 두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죠. 확실한 정보를 강조한다. 이건 절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VIP들만 아는 정보인데 특별히 어르신께만 알려드립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라고 재촉한다. 지금 투자 안 하면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건 소수만 아는 거라서 곧 마감될 겁니다. 주변 사람을 이용해 신뢰를 형성한다. 우리 동네 누구도 투자해서 걸었대요. 나도 넣었으니까 형님도 해봐요. 여러분, 투자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이 뭔지 아시죠? 절대 안전한 투자입니다. 이 세상에 절대 안전한 투자는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건 위험한 투자라는 뜻입니다. 내 돈을 지키는 방법 투자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평생 돈을 버는 법을 배웠지만 돈을 지키는 법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배워야 합니다. 모르는 투자에는 절대 돈을 넣지 않는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펀드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는 절대 돈을 넣지 마세요. 남이 좋다고 해도 내 돈을 지키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의심부터 한다.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도 높습니다. 절대 안전하다는 말이 나오면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은행보다 좋은 곳은 없다. 은행 이자가 낮더라도 은행만큼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조금 덜 걸어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투자가 아니라 소비를 줄이는 것이 먼저다. 돈을 불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돈을 덜 쓰는 겁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돈이 남습니다. 노후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건강과 행복이다. 투자라는 게 꼭 돈을 불리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투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투자는 바로 건강과 행복입니다. 정원비보다 운동비가 낫다. 나이 들어 정원비로 수백만 원을 쓰는 것보다 젊을 때 운동에 돈을 쓰는 것이 더 좋은 투자입니다. 돈보다 인간관계가 더 소중하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좋은 사람을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욕심을 버리고 지금을 즐긴다. 내 나이에 맞는 행복을 찾고 돈보다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세요. 투자할 곳이 있다면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신을 위해 투자하세요.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그게 바로 최고의 투자입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결심하세요. 이제부터 내 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불필요한 투자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다.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 건강을 위해 쓴 돈이 오히려 독이 된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드시는 영양제가 몇 개나 되나요? 비타민, 오메가3, 칼슘, 홍삼, 루테인, 프로폴리스. 이제는 영양제를 먹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나이가 들면 영양제라도 챙겨 먹어야 한다.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하던데 안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양제들이 정말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더 병들게 하고 있는 걸까요?
7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후리하는 소비 중 하나가 바로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에 쓴 돈입니다. 그때는 몸에 좋다고 해서 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 쓸데없는 짓이었어. 영양제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었더라고. 이제는 우리도 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양제에 기대기보다는 더 건강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영양제의 진실 광고가 만드는 건강 불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영양제를 먹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TV에서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이거 먹고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보조적으로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모든 말 뒤에는 돈을 걸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약회사, 건강기능식품업체, 홈쇼핑. 이들은 영양제를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과학적인 진실보다 광고의 마법에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인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영양제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사서 먹을까요? 바로 건강 불안 때문입니다. 이거 안 먹으면 몸이 나빠질 것 같아. 나만 안 먹으면 뒤처질 것 같아. 이런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영양제에 의존하다가 건강을 잃은 사람들. 사례 하나 들어볼까요? 68세의 정할머니는 50대부터 꾸준히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었습니다. 오메가3, 칼슘, 루테인, 홍삼. 어느 순간 하루에 먹는 영양제만 10가지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건강해지겠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위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날이 많아졌죠.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영양제 많이 드시나? 위장약도 함께 드셔야 할 것 같으니라. 정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영양제 때문에 오히려 위장이 나빠졌던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영양제로 지키는 게 아니었구나. 그 이후로 정할머니는 영양제를 줄이고 대신 매일 산책을 나가고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며 생활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몸도 가벼워졌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돈이 아니라 습관이 지켜지는 거였어. 정말 필요한 영양제는 따로 있다. 그렇다면 영양제를 아예 안 먹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말 필요한 영양제는 칼슘, 비타민 D 뼈 건강이 걱정된다면, 오메가3에서와 상담 후 필요하면, 종합 비타민 식사가 불균형할 경우,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영양제는 홍삼, 루테인, 프로폴리스 일반적인 식사를 하면 굳이 필요 없음. 콜라겐, 단백질 보충제 단백질이 부족한 사람에게만 필요. 이런 영양제는 오히려 위험하다. 지나친 철분 보충제 간에 부담을 줌. 비타민 A 과다 섭취 독성이 생길 수 있음. 항산화제 과다 복용 오히려 암이 형진다. 결론은 내 몸이 진짜 필요하는 것만 먹자. 과도한 영양제 소비를 줄이자. 가장 좋은 건강관리법론보다 습관이 중요하다.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이 최고의 영양제다. 매일 30분씩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하기. 자연식이 최고의 건강기능식품이다. 가공식품 줄이고 신선한 채소, 과일 먹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콩, 생선, 닭고기 등.
잠을 잘 자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다. 밤 11시 전에 자기,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기, 명상이나 취미생활 즐기기. 결국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곧 최고의 건강보감입니다. 결론, 광고에 속지 말고 내 몸을 먼저 생각하자. 건강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습관이다. 영양제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자.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광고에 속아 계속 돈을 낭비할 할 것입니다. 아니면 진짜 건강한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영양제보다 내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 지금부터라도 바뀌어 봅시다. 우리의 건강, 우리가 직접 지킵시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 돈보다 중요한 것들. 우리는 평생 돈을 벌고 돈을 쓰며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고 보니 후회가 남는 것은 돈을 어떻게 썼는가입니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 돌아보면 남는 것은 체면을 위해 낸 정조사기, 자식에게 커주다가 사라진 재산, 안전하다고 믿었던 투자에서 날린 돈, 영양제에 쏟아부은 수십, 수백만 원, 그리고 정작 내 삶에는 남는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돈을 잘 쓰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했구나. 70세가 되고 나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돈을 아끼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돈보다 중요한 것 1. 건강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사람들은 정이 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왜 건강을 소홀히 했을까? 돈이 없으면 불편할 수는 있지만 건강이 없으면 삶 자체가 무너집니다. 실제로 돈이 많아도 건강이 나빠지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수십억을 가진 부자라도 정상에 누워 움직이지 못한다면 행복할까요? 반면 돈이 많지 않아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건강을 잃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규칙적으로 스트레칭 하기,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 먹기, 밤 11시 전에 자기,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하게 하기.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돈이 있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건강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건강이 있으면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내 몸을 먼저 챙깁시다. 돈보다 중요한 것 2. 인간관계 누구와 함께 사는가. 70세가 넘어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고 사회적 성공을 이루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 보니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한 것이었구나.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가족과 멀어지고 친구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있어도 마음이 외롭고 허전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지 않아도 좋은 친구들과 매일 함께 차를 마시고 자식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즐겁게 살아갑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이제부터라도 인간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연락을 미뤄왔던 친구들에게 먼저 전화하기, 가족들과 더 자주 만나기, 새로운 사람들과도 어울리며 관계를 넓히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좋은 관계만 남기기.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챙기세요. 돈보다 중요한 것 3. 시간 남은 날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고 나니 시간이 점점 소중해집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구나. 돈을 많이 모아도 그 돈을 즐길 시간이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지금부터라도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하기. 여행을 가고 싶다면 미루지 말고 떠나기. 기우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기우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돈을 쓸 때보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세요. 돈보다 중요한 것사, 마음의 창원 욕심을 버려야 행복이 온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도 욕심이 끝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불행합니다. 70세가 넘어서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너무 많은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벌어야겠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기, 현재 가진 것을 감사하기,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명상이나 조용한 시간을 가지기. 행복은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온다.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결론,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지켜라. 70세가 넘으면 깨닫게 됩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다.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써야 후회가 없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의 평온을 찾을 때 행복이 온다. 이제 여러분에게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돈을 쌓아두면서 불안하게 살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들을 지키며 후회 없이 살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이 살겠다. 돈보다 소중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겠다. 이제부터라도 결심하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질문. 이 글을 읽고 나서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